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반 으라차차입니다. 예, 방송은 잘 못하지만 억울한 민초들과 함께 무조건 금요일 아침을 사수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용산 화상 도박장 반대 투쟁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이면서 또 우리 야권의 한 축인 정의당의 용산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현욱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용산 학부모들의 투쟁과 또 정의당과 함께 야권 대통합과 혁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환영의 댓글보다는 우리 정현욱 위원장님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또 용산 주민들에 대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항상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예, 금요일 아침에 하니까 일찍 나오고 이거 끝나고 일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뉴욕 아줌마님, 한소리님, 에릭님, 에별리고님, 뽀민아빠님, 희망천하님, 까칠한 이주부님, 민중혜임님, 한소리님 모두 반갑습니다. 특히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꿀모닝, 굿모닝이 아니라 꿀모닝이군요, 꿀모닝. 특히 금요일 날이니까, 예, 이렇게 불금을 맞이하는 아주 재밌고 힘찬 인사였습니다. 뉴욕 아주머님은 진짜 뉴욕이죠, 여기. 정말 뉴욕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정말 뉴욕인지 저한테 댓글 하나 달아주셨겠습니다 한소리님께서 정의당 화이팅. 에릭님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욱 위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에별리고님 출첵합니다. 정현 위원장님. 자, 정현욱 위원장님,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힘차게 아침에.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 주민이자 용산에 있는 성심여중고 학부모이고 그리고 용산에서 정의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여러분 박수!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이정일 PD님도 막 박수를 쳐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따님이 두 분 있는 걸 아는데 성심여중을 다니고 있나요? 네, 성심여중 1학년. 그 유명한 그 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로 알려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여중여고를 다 나왔나요? 아니면 여고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여중여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여중여고 바로 앞에 친박 현명가를 앞세워서 그냥 도박장을 심어버리겠다. 아주 개념 없는 대통령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심하네요. 그래도 모교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녀에 대한 일말의 기대라는 말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미 남은 2년 반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 반 2년 만이나 남았나요?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희망 고문을. 안진길 처장님은 뭐 직접 예. 지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예.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있습니다. 대선 때 당연히 장난이시죠? 지난 대선 때 이제
진보정당 후보를 찍어야 되나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되나 했는데 진보정당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네, 또 네, 맞습니다. 문재인 아저씨들 많이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뉴욕 아주머님께서 뉴욕 맞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뉴욕은 지금 아침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어쩐지 막 대충 찍으면 대낮이지 않을까 이런 16시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시간 어떻게 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하고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서부잖아요. 네, 뉴욕 서부와 동부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 네, 사막에다가 카지노 지어가지고 네, 저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죠. 네, 아주 많습니다. 돈 잃게 되죠. 네, 리빙 라스베가스도 한번 저도 찍고 왔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살며. 근데 그러니까 결국 라스베가스에 도박장을 지은 것도 미국 국민도 도박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원칙 때문에 사막이 한가운데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럼요. 도박하고 싶은 사람들 가라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미국.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도박을 아예 근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절할 수 없다면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외진데 가서 지 돈 내고 몇 시간이 차 타고 다니면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랜드처럼. 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위원장이. 정의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용산은 예전에 그 용산 그 철도 부지와 용산이 재개발되면서 그 인근에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당히 전국 최대의 도박장을 지었는데요. 그 용산 재개발 자체가 예. 천문학적 금액이었는데 그 자체 예. 무산되면서 개발 자체가 지금 뒤로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용산은 대비해서 예. 마사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전체적으로 재개발되면 땅값도 뛰고 건물값도 뛸 거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사서 2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도박장도 하고 건물 가치도 부풀리고 그렇죠. 일석이조로. 네네. 투자를 한 예.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용산역 뒤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이 무슨 국제 업무직으로 하겠다는데. 네네. 용산역 앞편은 이른바 용산 참사가 벌어진 곳이고. 네. 용산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럼 용산에서 활동하신 거죠. 네, 저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용산 사신 지 지금 한 10년 더 되신 것 같은데, 느낌에. 한 16년째. 16년, 와. 결혼해서 용산에서 애도 낳고. 그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원래는? 그 전에는, 중화동이라고, 중랑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뉴욕 아주머님께서 지금 저녁이고 오늘 많이 덥답니다. 현재 6시 36분이랍니다. 그러니까 16시간 차이 맞나요? 제가 이게 7시니까? 맞나? 16시간?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저도 16시간 아느냐면, 대한항공 조현아 사태가 뉴욕 공항에서 벌어졌잖아요. JF 공항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 강제로 내리게 한 사무장님이 그 15시간을 기다려다 또 16시간쯤 비행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시간도 16시간 걸리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시차도 꽤 벌어지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맞답니다. 근데 뉴욕 아주머님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발로 뛰겠으님께서 현명관 입은 용산 학교 주변에 경마장 만든다고 폼 잡은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사 후보로 나와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 시위도 저지르고 그랬다. 어떤 현명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친박 7인의 멤버란데요. 정은우 위원장님이 정의당 위원장도 맡고신가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무튼 현명관 제주도에서 유명한 현 씨. 예. 예전에 그 진보정당 의원하셨던 현혜자 의원이. 거기 있었죠. 민주노동당 현혜자 의원이. 최초의 제주도 여성 의원이고. 예. 예. 그렇게 활동하셔서 아마 현 씨가 제주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집안이자 가문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명관 이사장님은 마사 회장님은 아무튼 뭐 삼성 쪽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고. 예. 삼성 계열사 회장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삼성물산. 예. 네네네.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아주 공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사회 회장으로 와서 계속 용산에서 이 개장을 못하고 있다가 근래에 개장을 강행한 거로 봐서는 뭔가 큰 마음을 먹고 한 것 같은데 잘못 이 사람은 거라고 무슨 저는 박근혜 대통령 뭐 비서실장으로도 뭐 마지막에 발표 직전에 바뀌었다. 네네. 발표 그게 직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발표 직전에. 발표 직전에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예,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바뀌- 무슨 뭐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됐다 이런 저런 분석 기사도 있었거든요. 예, 집안 사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 비리는 아닌 것 같고 집안 예, 사정. 집안 사정으로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집안 문제 뭐 이런 의혹들 뭐 그게 그렇게 나왔어요. 지저분한지 언론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죠. 아무튼 집안 문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사자 찾다보기님께서 정의당 파이팅. 근데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정연욱 위원장입니다. 네, 정연욱 위원. 정연욱 위원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뭐 기억할 만한 우리 시민들이 기억할 만한 뭐 활동이 있습니까? 어디 아니면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한번 저도 잘 저는 예.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예. 그 노근희 사건 아시죠? 노근희, 양민학살 예, 사건. 노근희 양민학살, 그 예. 문제 관련해서 제가 활동을 좀 했는데요. 예. 전국에서 벌어졌던 미군 내에서 벌어졌던 양민학살 문제 관련해서 예. 제가 뉴욕에서 민간 차원의 국제 전범 재판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서 국제 전범 재판을 했는데요. 저는 당시에 그 출국 금지를 당해서 예. 미국에 가지 못했지만 한 100여 분 피해자분들과 시민사회 단체 분들을 제가 미국에 보내서 국제사회에 그 미국이 한국전쟁 당전으로 예. 벌어졌던 양민학살 문제에 대해서 예. 고발하는 예. 그런 활동을 제가 한 몇 년간 쭉 해왔습니다. 정윤욱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탄저균 사태도 보면 아주 열받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네, 걱정 많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저균하고 뭐 보루틸륨인가? 그건 네네. 뭐 1g을 살포하면 100만 명이 죽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슨 그런 무서운 어떻게 물질이 있나요? 탄저균을 살아있는 채로 한국으로 네. 가져왔는지는 저는 한국에만 보냈다면서요. 심지어 네, 살아있는 네, 것은. 예. 그래서 뭐 페덱스사에서 예. 보냈다고 하는데 페덱스사에서도 미군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예. 미군의 물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페덱스에 주고 있나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에 예. 있는 그 노동자들이 아마 양심선언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미국 의회에서 좀 그러니까 노력을 내부 하고 제보를 있는 하는 건 양심선언. 네, 뭔가 네, 우리가 네. 나름 물질이 네. 불법 물질이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한 대처 우리 야권 지도자장들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사실은 탄저균 문제로도 뭐 지금 정부 여당이야 뭐 4대 매국 정권인 건 분명한 정권이기 때문에 냅두더라도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제가 이제 일하는 참여연대에서도 탄저균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네. 우리 국민들이 고발하자. 네네. 그러니까, 민변과 함께. 민변을 참여니까 네, 두 가지 저도 얼마 위반이 전에, 두 고발에. 가지 위반이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감염 예방법 위반이고 또 있는데 법도 하나 더 있던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침부터. 혹시 청취자 여러분 아시면 지금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국민 고발인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서, 우리 한국 민초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 함부로 합니다. 그렇죠? 네. 정현우 위원님, 뉴욕 아줌마님 죄송합니다. 저녁이 오늘 많이 덥다는데 6시 30분이라고 써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7시 30분에 그러니까 제가 산수를 못했는데 11시간 차이네요. 시차 11시간 차이 정확하게. 예. 자, 그럼 위원장님 다시 용산 도박장으로 와서 네. 5월 30일 날 지금 마사회가 문을 연 건가요? 문을 언론 열었습니다. 보도에 하면 문을 열었다고 나오고 네. 안진걸이 하는 티세 하면 무산시켰다고 나오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예. 기습 개장을 한 게 맞고요. 기습 개장은 했으나 막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예. 막권 발매라고 안 하고 마토라고 해서 예. 이름도 좀 약간 좀 비껴가듯이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뭐 막권 토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완전 해서 사기꾼이네요. 마토 그러니까. 발매 이렇게 예. 또 해놨더라고요. 도박장을 레저 시설이라고 우기는 것부터가 사기인데 법에 딱 사행 산업이라 나와 있는데 또 화상 도박장을 숨기기 위해서 막권이다. 막권이 아니라 마토다. 네, 네. 법에도 없는 말인데요. 법에는 네. 막권이라고 쓰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니까 법도 안 지키는 놈들인데. 그래서 근데 왜 안진걸 씨는 그걸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랑 안진걸 등등은. 제가 볼 때는 당시 네. 현장에 안진걸 처장님이 나타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죠. 제가 있었죠. 그래서 정문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네. 그 마사회 측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바람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네. 직접 오셔서 예. 몸싸움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사정도 하고 예. 제발 좀 아이들 교육권 지킬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그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메르스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사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막권 발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로 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전체 원래는 최대 규모라서 3,000석 정도가 도박장이 가능한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한 700석 정도 열었는데 실제 5월 30일 지난주 금토일 날 이렇게 4번 했는데 뭐 50명밖에 매일 안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호소가 심지어 도박객들마저도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산시킨 거다. 절차도 내용도 다 원래 온천 무효인데다가 네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두엘님께서 도박은 패가 망신. 사자차 따버기님께서 정현욱 위원장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중후장대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 보이네요.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예, 도박은 진짜 패가 망신이죠. 그 화상 도박장에 그런 격언이 있다면서요. 온수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화상 경마장을 소개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면서요. 네, 화상 도박 경마장을 시작하게 되면 예. 그 다음으로 가는 순서가 강원랜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상 도박 경마장을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과천과 예. 부산과 제주도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 직접 가셔서 말이 뛰는 모습도 보시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사실 경마장은 도박장인데 또 과천하고 부산하고 제주도에 있는 오프라인 경마장 가서 그럼요. 예. 이렇게 자연 속에서 돈 조금 쓰는 것까지야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했죠. 예. 그런데 화상은 거의 그렇죠. 거의 전국에 10중 8구가 예. 도박 중독이 빠진다면서. 맞습니다. 서울에만 10군데로 예, 제가 알고 예, 있는데 10군데 맞습니다. 예. 신설동, 영등포, 영등포, 중랑구, 쌍문, 도봉구 쌍문동, 창동 있는데 그다음에 천호동에도 있어요. 네. 우리 강동 천호동에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강동구에 우리 정의당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원래 유흥업소 유흥가 천호동이 로데오 거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네. 유흥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속에 콕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변이 다 활락가고 유흥가에서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네. 반대 운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 용산 반대 운동 보면서 그래도 천호동 주민들이 혹시라도 유혹을 받을까봐 검토를 하시겠다고 제가 이제 있는 것도 몰아내야 될 판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진격의 진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저금 불법 반입민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감염 예방법하고 생화학 무기 금지법. 생화학 무기 금지법 맞습니다. 위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장님은 지금 매주 금토일 지금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도박장 반대 그 집회장에서? 네. 저희가 작년 초에 농성장을 이렇게 차리게 됐는데요. 예. 농성장 차리고 지금 500일이 넘게 예. 노숙 농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용산의 화상 도박 경마장을 막는 농성장은 예.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느 농성장은 예. 약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아예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공동체 본부가 되어 있군요. 꽃꽂이 교실도 하고 기타 배우기도 좋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투쟁이 이뤄지니까 지금 반대 투쟁한 지 2년 3개월째에다가 노숙 농성한 지 1년 반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노숙 농성 네. 시작했는데 벌써 6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이제 주민 잔치도 하고 추석 때 네. 차례 지내고 설날 때, 설날 때 차례 제가 지내고 저도 네. 매주 지금 봄, 금토일 가을에 운동회도 하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마사회 때문에 주민들이 괴로운 건 사실인데 오히려 용산 공동체는 발전이 되는 그런 역설이네요. 그럼요. 마사회가 아니었더라면 예.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주민일 텐데요. 마사회가 또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혁혁한 공을 또 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은 정현욱 위원장님이랑 저랑 다 같이 몸으로 막았잖아요. 네. 근데도 영업이 강행된 것은 옆에 주차장으로 그렇죠. 손님들, 도박객들을 빼돌린 거죠, 마사회에서. 차가 드나들어야 할 곳으로 사람을 이렇게 빼돌려서 이렇게 참. 여러분 지금 용산 정의당 위원장인 정현욱 위원장님과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현재 대한민국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들의 폭력과 도박객들의 그 욕설과 폭력 정말 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수녀님들을 그냥 사실상 치듯이 치고 몸으로 밀고 때리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도박에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정말 그럼 다시 한번 도박장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몸싸움하고 당한 사진도 많이 돌고 있을 거예요. 한번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당의 최현 국장이란 분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중앙당. 예, 그분이 이제 그 응원하러 왔다가 네. 제 옆에 잠시 서 있었는데 그때 도박객이 한 분이 쏜살같이 와서 최현 씨를 딱 때리는 거예요.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데 얼마나 비참하던지. 근데 마사회 직원들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 등치 하시는데도. 한 등치 등발이 이 혼자만 듣고 자는데 마사회 직원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발로 혼자 넘어졌어요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때려서 넘어졌는데 사진도 다 나왔고 동영상 나와 있는데 참 비열하더라고요. 이 마사회 직원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준 공무원 아닙니까? 사실상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러면 뭐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 직원들이고 그 국회 농림위에 감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국정감사를.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다 거의 받을걸요. 예, 거의 뭐 연봉도 뭐 거의 1억 안팎으로 가장 그렇죠. 세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 직원의 그 자녀들을 겨울에 스키 캠프 할 때 그 비용도 마사회에서 대주는 걸로. 아주 뭐 황금의 직장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저희는 사회복지도 잘 되고 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요.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이상으로 엄청난 처우를 받고 다른 노동자들이 힘들게 사는데 비정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박장이 막 개설되는데 지급률도 없이 막 찬성하고 그러면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정부청사 앞에 지나다 보면 마사회 직원들이 1인실 하고 있는데 도박장 규제 반대한다 뭐 이런 걸 1인실 하고 있어요. 슬퍼요.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슬퍼요. 우리가 윤리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저기 노동 해방을 함께 노력해 왔는데 일부 그 정규직 노동자들께서 도박 찬성 막 원자력 찬성 막 이런 원자력 노조도 그런 입장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좀 슬프더라고요. 그 문제는 참 좀 현대 사회의 딜레마. 딜레마죠. 그분들이 그래도 풀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직업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러나 사회 모두가 걱정하는 노후 온전 폐쇄를 반대하고 또 도박장 규제를 반대한다. 이런 조금 아무튼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보는 거로. 수국님 으라차차 출첵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7시 30분부터 오셔야죠. 대우형님, 정위원장님, 여러분들이 생명과 여러 가정 지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실 거예요? 지금 매주, 지금 4일 동안은 막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계속 문을 열고 있잖아요, 마사회. 금, 토, 일 이렇게 예전에는 근데 토, 일 이렇게 마사회가 경계를 했는데, 요즘은 금요일까지.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까지 말을 뛰게 하는 거죠. 목요일도 아마 뛰게 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돈이 된다면은 뭐 뭘 안 하겠습니까? 참 많이 걱정되는데요. 이 도박 중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금, 토, 일 저희가 학교 수녀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화상 도박 경마장을 막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가 작년에 한번 그 기습개장을 한번 했을 때 그 한 지역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 10여 명이 마사회로부터 영업방해. 그러니까 가처분 당하셨죠. 고소고발을 당해서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벌금도 받았다가 물론 이제 지금 하긴 했지만 취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아마 저와 안진걸 처장님도 고발을 곧 당할 거다. 법적 처리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고발 좀 그만 나오고 싶어요. 소환장만 20장이에요. 소환장만 20장. 세월호 집회 2장, 반값 등록금 1장, 080 촛불 집회로 재판받고 있죠. 또 용산 아상 도박장으로 또 고발당한. 안진걸 처장님 2년 반 동안은 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아니 걱정들 하세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시민들께서. 정권이 교체가 돼야 좀. 그래도 안진걸 처장님. 오로지 우리가 살 길은 정권 교체. 그래서 정의당은 앞으로 야권 혁신과 대통합, 정권 교체 기여하실 거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랑도 적극 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해야 됩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제가 예전에 국민승리 21 때 민교협 회장이셨죠. 그때 이제 권영길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같이 민주노동당의 전신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공약은 먼저 만들게 되면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공약은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선거 기간 동안에 김상곤 교육감이 민주적인 교수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셨어요. 교수 유세단. 그때 제가 그 교수 유세단 간사라면서 그 김상곤 교수님 모시고 대학로와 명동과 종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유세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김상곤 선생님이 그때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그렇죠. 그 우리 이제 진보 개혁 저희 전체 그룹에 굉장히 이름을 떨치실 때죠.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인품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네, 학도단 아마 단장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인품이 엄청 좋으시고 그런데도 아주 뭐랄까 급진적인 성향 꿈을 가지고 계시는 아주 근본적인 개혁에 열망을 갖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잘 혁신이 되는 데는 아마 그분의 역할이 일정하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원 면면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제 느낌에도 그냥 유권자 한 사람으로. 근데 벌써 그 새누리당이래. 제가 헷갈리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처럼 하는 일부 인사들이 벌써부터 시비를 걸던데요. 무슨 친노다. 10명 발표하자마자 바로 뭐, 친노 운동권. 뭐 호남이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뭐 호남이 그럼 뭐 10명씩 해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휴지를 주워서 가져가면 공책 2권과 연필 2개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 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동권이었는데 왜 운동권이라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셨는데요? 새마을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전남 화순인데 우리는 마을 당산남을 모여서 학교를 같이 등교합니다. 화순 좋죠. 가다가 차에 치거나 안 좋은 어른들한테 어떻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삼천리 저희 동네 이름이 삼천리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삼천리에서 모여서 당산남을 모여갖고 학교까지가 한 1km 되거든요. 그걸 애들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택시가 제 다리를 쳤습니다.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새마을 운동이 실패한 거죠. 인도 없는 도로로 가다가 조금 새마을 운동하고는 관계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상곤 혁신위원장님과 문재인 대표와 우리 또 정의당은 다른 야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야권의 대통합과 혁신에 기여하겠다. 그것은 이번에 용산 화상 도박장 반대서도 지금 야권 공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도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정의당에서도 천호선 대표님, 정진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계속 와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상정 원내대표님도 심상정 원내대표님도 여러 번 오셨었고 그리고 제발 메르스 때문에라도 임시로 폐장이라고 호소도 하셨죠. 긴급 호소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런 민초들의 투쟁의 현장, 민초들의 삶의 현장,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런 교통비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중소상공인들 생존 이런데 야당이 계속 다니면서 야권 공조를 해서 정권 교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평소에 보기로. 아무튼 저희 당은 작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중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은 그러니까 진보의 분열을 딛고 새롭게 진보 진영을 재결집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올해 9월 정도에는 그 정의당과 지금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이 힘을 합쳐서 진보 진영의 새로운 결집을 이뤄내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로부터 진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소수 진보 정당과 개혁 정당들이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야당하고 때로는 제1야당 견제하고 감시도 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소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폐악을 막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고내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하면 10년 동안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땅에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데 그 어떤 조건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산에서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용산 학부모이자 정의당 용산지역위원장님 정현욱 위원장님, 노군니 미군 핫살을 전 세계에 알리신 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십니다. 안양 아줌마님, 안 바쁜 벌꿀님, 그리고 로즈님, 곰곰님,
특히 공범님께서 정의당이 나오셨다라고 출첵합니다. 이렇게 또.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고맙습니다. 정치자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일단은 제1야당에 관심 많아요. 네. 실망하신 분도 많은데 정의당에도 관심 많습니다. 때로는 근데 좀 더 그 박근혜 정권하고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진보정당 역할이 좀 축소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좀 더 분발해 주셔야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아무튼 진보정당, 특히 저희 정의당에 바라는 예.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참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제1야당이 잘해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바람을 더 저희가 잘 좀 더 낮고 더 넓게 받아들여서 진보의 새로운 혁신을 저희 정의당이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정의당에는 더 해보고요. 네. 안 바쁜 벌꿀님께서 마사의 땡땡들을 경주하게 만들어야 함. 그러니까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만드니까 차라리 본인들이 경주를 하여라. 말들 고생시키지 말고. 참 우리 국민들, 예.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합니다. 예. 네, 아주. 실제로 우리 동물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들이 그렇게 경주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상도박장도 반대하고 실제 오프라인 경마장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혹독하게 말들을 그 경주마들을 학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말 발굽을 심지어 칼로 자르기도 안 돼요. 경마를 그 잘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진격의 진걸님께서 아주 좋은 걸 남겨주셨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기업이 맞습니다. 맞고요. 공무원, 마사회에서는 네. 다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원래 공기업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독점적 경마 시행권 부여로 인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림부의 네, 관리 고맙습니다. 감독을 받고 있고 농림부 소속의 특별법인이고 국회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금토일도 막으실 건데 쉽지가 않으니까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연대와 응원이 필요하신 거죠, 지금 현재. 네, 이번 예. 주 금토일, 오늘부터입니다. 예, 또 오늘 좀 이따 끝나고 또 가셔야 되죠. 네, 가셔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요. 네, 막으러. 내일은 또 우리 용산에 이제 마음을 내주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면, 예. 날도 더워져서, 예. 삼계탕을 한 그릇씩. 내일 낮에는 이제 삼계탕 투쟁. 함께 나누면서, 싸움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을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맞고, 좋습니다. 그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게 길어지면 힘들기도 하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가수 손병희 선생님, 이정열 선생님도 제가 연락드려서 한번 용산 주민들 입문 및 응원 공연을 좀 해달라고. 요즘 뭐 공연이 다 요청하려고 그래요. 취소되셔서, 예. 많이 시간이 남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 정치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좋습니다. 경마가 열린 날 청소년을 투입시켰다. 경향신문 사회면 탑이거든요. 용산 하상도박장이. 18층에 교회를 들였다면서요.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미취학 아동 아이들도 엄마 손 잡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고. 예, 그래갖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아이들도 있었고. 이게 왜 가나 제가 그때 생각했는데. 굉장히 완전히 멘붕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왜 경마 어린아이들 올라가? 도백격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이 도박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눈이 퀭해 있어요. 왜냐면 도박에 해야겠다는 집념 같은 게. 그다음에 바로 욕부터 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여기서 방송에서 그거 있잖아요. 수박씨 팔로마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박씨를 팔로마 이런 욕으로. 조카 18세 크레파스. 조카의 18세 크레파스, 네. 수박씨 말람, 팔로마 네, 그러죠. 이런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살벌해요. 저도 다쳤다니까요. 심지어 손목이 지금도 아픈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네. 한번 거리를 오전에 출근 시간에 다니본 적이 있는데요. 멀쩡한 차림에 넥타이 메고 안경을 끼고 출근하는데 눈이 퀭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뉴욕 시내에서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포분들한테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은 약을 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약이 마약인지 모르겠다면 약을 저는 통칭 약이라고 하는데 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과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몸으로 이렇게 화상 도박 경마장 정문을 막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들어가겠다고 몸을 들이디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 예. 그때 그 광경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등산복을 많이 입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 입에서도 상당한 술 양 냄새가 냄새가 술 모르겠으면 양 냄새가 많이 나고. 알코올인데 술 냄새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 많이 납니다. 오전부터 그러니까 납니다. 보니까 저기 서민들이 다닌단 말이 딱 맞더라고요. 네, 정말 월수 300 이하 이하가 대부분이라던데 분들이. 진짜 제가 현장에 딱 보니까 전부 다 서민 기껏해야 중산층들 예, 예. 부자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너무 열받는데. 근데 자 청소년 출입 그랬죠. 그래서 제가 멘붕에 빠졌잖아요. 이상하다. 왜 애들이 들어가지? 중학생이 들어가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3시 정도에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젊은 분들, 아이 엄마분들이 나오셨는데 예. 그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예. 직접 물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 근처에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예. 혹시 어쩐 일로 오셨냐?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사회 예배를 그래서 도박장의 예배를 말을 숭배하시는 분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더라도 어디 교회, 어디 교단이시냐라고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공손하게 여쭤봤는데도 예. 내가 교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교회? 이게 참 저는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예. 무슨 뭐 이런 곳, 예, 새누리교회, 새누리교회. 예, 이런 건가? 새누리교회잖아요. 그걸 한자로 하면 돼요. 한자로 하면 돼.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예. 경마장 마사회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예배를 금지하겠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몇 달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 자체가 이 그럼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건. 예, 도대체.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화상경마장 도박장은 고용도 금지되고 출입도 금지된 업소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출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명관 좋습니다. 회장을 고발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그래도 안진걸 예. 처장님보다는 고발을 덜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뭐 현명하신 선거법으로 네. 문제가 됐었던 분이죠. 저는 뭐 고발 다양한 네, 피고발.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를 또 아. 따님의 학교? 예, 수원대 문제. 교수 아. 채용 특혜 의혹을 모든 방송 언론에서 문제제기했길래 그걸 문제제기했더니 저만 따로 고발하는 특기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 이번에 그 메르스 문제 없다라고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도 안 쓴다고 병원 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국밥집에 갔잖아요. 메르스 환자가 다녔다는 부산의 무슨 국밥집이죠. 근데 그 딸 가져가고 다녔다는 거. 그 딸일 겁니다. 예, 둘째 따님이거든요. 예. 예. 첫째는 아드님인 걸 알고 있고. 김무성 예. 대표님 뭐 건강하시니까 메르스에 감염돼도 곧 나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그러고 막 다니시면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건강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막 환자가 다녀간 데를 막 억지로 와서 쇼를 하고 심지어는 병원장이나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라는데 안 써도 되지 않냐고 막. 국밥집을 가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아, 이명박 따라하기. 그러죠. 야. 우리 안 처장님 빠르시네요. 예, 이명박 따라하기 추억 속의 악당 이명박. 네. 저는 제 꿈이 있어요. MB를 반드시 감옥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 사람 내조동 예, 아니 그 내곡동 미국의 사저 유명한 목사님이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이라고 하셨죠. 우리 아. 안진걸 처장님은 I have a dream이 바로 그 예, 예, MB를 예, 예. 집어넣자. 마틴 이런.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없는 그 세상을 그렇죠. 어느 날 우리 흑인의 자손들과 백인의 자손들 손을 잡고 뭐 걸어갈 것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MB가 감옥 가는 게 꿈이고. 안진걸 예. 처장님 댁에는 쥐덫이 많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예, 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쥐를 잡는 고양이 인형. 아. 저번에 미곤스, 네네네. 정봉주와 미곤스 분들하고 청담동 벙커에 모여가지고. 요즘 골목골목에 쥐들이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한테 역할을 충분히 줄 수가 그러니까 있다고 그날 생각합니다. 고양이 가면 쓰고 한 100여 명의 우리 미곤스 회원들하고 MB 자택까지 항의 방문 갔습니다. 걸어서. 네, 너무 저도 재밌는데 구가 뉴스 봤습니다. 예, 뉴스 봤잖아요. 한겨레 네. 신문에 루포도 나왔잖아요. 구가 그거예요. 쥐를 잡자! 야옹! 야옹! 투쟁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더라고. 쥐를 잡자! 야옹! 야옹! 구가 예. 야옹! 야옹!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에 새마을운동권 시절에 예. 제가 쥐 잡는 운동도 벌였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셨나요? 그때는 집에서 주로 쥐를 약을 잡아 쳤잖아요, 약을. 그렇죠. 그 쥐를 가지고 학교에 오면 예. 그리고 쥐꼬리를 잘라서 오면 예. 또 그 연필 2자를 제가 받았다는 예. 사실이 제가 쥐를 다 통째로 들고 오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쥐꼬리만 잘라서 이렇게 학교에 제출하면
연필을 줬다는. 예. 예. 지금 아마. 뒷꼬리를 잘라서 갖다 주면?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현 대통령의 부친이 대통령 시절에 제가 연필을 좀 많이 좀 탔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수혜자이시군요. 그럼요. 예. 우리 닭 잡는 날님, 또 딱 닭 잡는 날. 이분은 이제 MB보다 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크신데. 그러네요. 특히 새누리당의 메르스라는 이름이 무서우니까 바꾸자 하는데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메르스가 이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나 영어잖아요. 미들 리스트. 네, 그렇죠. 리스파이트. 그리고 우리나라는 극동인데 왜 우리가 중동에 있는 병을 우리 극동에서 걸려야 될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동 갔다 온 사람들 다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계화 시대 거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세계화 때문에 그런 건지 참. 예, 좋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출첵합니다. 마산 역시 돈밖에 모르는 집담입니다. 신혼보험님도 출석합니다. 주대일님께서 우리 경향신문 기사 오늘 경마일련 청소년 출입했다. 이건 바로 우리 주민대책이랑 논의해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장 개설죄로 저는 고발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도박장을 학교 앞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그 주변 상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500m 반경에 학교가 6개 있고, 이런 부분 쭉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영화관도 있고. 학교와 이 도박장 거리가 230m 되는데요. 성심 여중고. 한 걸어서 5분, 6분이면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심 학원을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상당히 아름답고 아담한 그런 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잖아요, 가톨릭 쪽에서. 제 큰아이가 다니는 교실에서 보면 바로 마사회 건물이 도박장 건물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예, 고개만 돌리면 보입니다. 눈앞에. 네,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서 바로 보인다는 거. 교육을 그냥 하지 말아라 이거만. 애들에게 도박장을 그냥 바로 대놓고 보여주면서. 그럼요. 예. 그리고 500m 반경 안에 학교가 6개 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마사회에서는 전혀 눈 하나 껌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안타깝고 참담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용산 전자랜드도 있고, 그렇죠. 롯데 시네마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LG 에클립인가요? 뭐죠? 예, 주상 복합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사람들 엄청 살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도 상당히 많이 사시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학교 앞도 끔찍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앞이라는 게 제일 끔찍하지만. 바로 앞에 빌라들이 있고 건너편에 옆에 주거 지역에 그렇게 들어왔나 자체다. 거기 다니는 서민 중산층들이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짤짤이라고 있어요. 삼치기. 그러면 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래갖고 어저께 개똥이가 거기서 1,000원을 땄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나도 뛰어들어야지 해서 2,000원을 꼬라가지고 2,000원을 제가 잃어가지고 이제 전라도 사투로 꼬랐다고 그러는데 2,000원은 상당히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2,000원을 딴 놈을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제가 내놔라.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아니면 밤새 나랑 하자 그랬더니 걔가 질려가지고 2,000원을 돌려주면서 다시는 너랑 짤짤 안 한다. 근데 그때 제 눈이 퀭해가지고 2,000원 안 주면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물파스. 물파스를 눈에 발랐어요. 그래갖고 눈이 빨개지잖아요. 그럼 눈병 걸렸다고 선생님이 조퇴를 시켜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걔네 집을 덮친 거죠. 그래갖고, 봐라, 내 눈 봤냐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하면.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명관 회장 집을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한번. 그러니까 마사에서, 경마장에서 돈 잃고 폐가망신한 사람들 전부 모여서 쳐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좋습니다.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하면 특히 팍팍한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마련하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 힘드니까 한탕주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너무너무 안 보이는 구석지 갖다 놔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외지로. 예. 위원장 목소리 좋으신데 용산에서 하상도박장이 어떻게 추방 철수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서울시와 용산구와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마사회 건물을 사버리면 어떨까? 얼마짜린가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시의회 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용산구 구의회 전원이 반대했고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 교육청장
교육청장이 아니라 뭐죠? 교육감님. 교육감님. 조희영 교육감님도 예, 반대하셨습니다. 2번 오셨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3번이나 오셨어요. 예, 오셨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마사회로부터 이거를 사들여서 매입을 해서 다 같이 사서 예, 그래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예. 삼는 게 어떨까. 예. 그래서 마사회한테도 명분이 좀 있고 예. 그게 좀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도 벌써 한 3년째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예. 그 성심여고를 졸업한 예. 졸업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예. 이렇게 한 번씩 또 찾아와서 집회와 문화제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있는 현역 학생들도 예. 하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미안해서 예. 자기가 다닐 때 막지 못해서 지금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후배들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 다시 예. 와서 이렇게 함께 막아주는 그러니까요. 걸 보면 예. 아무튼 저는 그런 우리 학생들한테 예. 역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학연대가 되는 거예요. 주학연대. 노학연대 말고. 그러니까 노동자 학생연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주민과 학생들이 연대해서. 예. 주학연대. 학주연대. 그러니까 학주연대, 네, 주학연대. 좋습니다. 근데 용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자차 따버기님께서도 교육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예, 조희영 교육감님이 2번 오셨고, 특별 성명도 냈고,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다라고 폐장을 공고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중구교육청에 있는 예. 교장 선생님들도 예. 반대 기자회견을 전원이 하시고 반대했죠. 그럼요. 성명도 용산 써주시고. 쪽에 있는 예. 교회 전원과 성당 전원과 예. 성공회대 성당 전원, 네. 그다음에 용산 쪽에 있는 모든 초중고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반대 예, 기자회견을 17만 주민이 반대 예.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마사회는 전혀 아랑곳하고 예. 하지 않은 게 참. 용산구의 서울시의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네, 반대했죠. 그럼요. 근데 여야 할 어떻게-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용산 쪽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아주 좀 끝발이 유명하신 있으신 분인 분이었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이 그 실세 중에 실세인데 예. 그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던 삼선의 진영 의원인데요. 진영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도 반대한다고는 들었는데요. 예, 주민들이 국회로 가면은 지역에 있다 그러시고 지역 네. 사무실로 가면 국회 가셨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진영 의원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국회에 예, 가셔서 어제도 가셨잖아요, 어제. 진영 의원 어제, 사무실을 들리셨다고 하는데 안 계셔서 또 헛걸음 하셨다고 주민분들이 아니,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3년 전에 그 서초동에서 마사가 똑같이 서초동에다가 하상도 그렇죠. 박장 연락했을 때 당시 3, 4년 전에 당시 고승덕 의원이 막은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 미안하다 고승덕 예, 씨가 막았죠. 예, 캔디고 예, 예. 아버님, 네네네. 예, 박대준의 사이이고 예, 그분이 그렇죠. 막아낸 초선 시절에 막아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선 장관까지 하고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하고 삼선인 진영 의원이 못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진영 의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 이 자리에서 진영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저도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전 진영 의원이 저 일로 전화를 직통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예, 우리 지금 뭐 하시나 국민 모르겠죠. 그렇죠. 여기서 전화를 할까요? 지금 번호 아세요? 안 받으실 걸로. 아무튼 진영 의원의 역할을 촉구하고 반대는 반대라니까 일단 다행이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본데 현명과 마사생 훨씬 힘이 세니까 그럼요. 저번에 박근혜 네. 대통령 보건복지 장관실에 박근혜 대통령 반기 들었다가 너가 기초연구원 바로 수정 때 아웃된 예, 비서실장한테 아웃돼 버렸죠.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아니고. 예. 예, 그 지금 쉬고 계시는 비서실장이 계실 텐데 전 비서실장. 김기춘 네. 씨가 전환가 해갖고 그만둬라 예, 했던가 막 그만둬라 그랬었죠. 해서 바로. 그러니까 그 박근혜 완- 대통령의 예. 공약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 그 공약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보건복지 장관이 그냥 바로 예. 예, 낙마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현명관 회장에 비해서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럼 현명관 회장은 뭐, 완전 무소불이네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네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거론됐던 분인데 예. 뭐 그렇다면 결국은 박근혜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근혜가 최소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해줬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이런 네, 일이 발생하고 그렇죠. 있는지도. 직접 대면을 못 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명관 이사장님이. KBM 3452님께서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냐. 아몰랑이다.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 하니까 뭐든지. 그렇죠. 아몰랑이 몰라의 준말인가요? 네. 요즘 몰라가 아니고 그냥 아몰랑. 모른다라고 하는 어. 모른다의 귀여운 버전이겠죠. 아몰랑.
박근혜 대통령한테 귀여운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요. 공주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풍자어군요. 예, 아몰랑. 풍자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몰랑 그래서 무슨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아모레. 네, 그렇죠. 아모레는 새로 만든 수입산 프랑스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꼼데 까르송처럼. 그러죠. 꼼데 까르송이 그 이태원에 그 임차 상인들 쫓겨나려 해서 우리가 연대했거든요. 꼼데 까르송 소년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꼼데 까르송 소년처럼. 이태원까지 또 섭렵하고. 네, 저희는 뭐 전국에 일단 민생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바로 투입돼서 바로 좋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 옛날엔 서민들이 그냥 당했는데 문제를 만들고 공론화 시킨 다음에 그렇죠. 사회화해서 예, 사회화해서 그걸 확장시켜내야 되는 게 그게 운동이죠. 근데 이번 주 금토일도 하루 종일 막는데 일단 금요일은 경마가 12시 반에 시작하니까 11시부터 농성을 하시기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0시 50분에 시작하니까 9시 반부터 농성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가급적 서울 시민들이 많이 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 이야기도 좀 어떻게 응원 연대 메시지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연대. 지역에 저 용산 지역 화상 경마 도박장을 막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육 단체 들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도박을 반대하는 그리고 도박 피해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시민사회 단체들도 함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용산에서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많이 지쳐있기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집안일을 좀 덜 보게 돼서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시간 내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피해를 경제적 피해나 이런 정서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도박 경마장이 문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산시킨 거지만 완전히 무산시키고 그래서 마사회가 그 건물을 사회공헌시설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사회 뭐 1년에 8조를 번다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사회공헌시설로 1년에 8조인데 2,300만 원짜리 건물 하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박장 대신 도서관을, 뭐 경마장 대신 경기장을.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놀이시설, 뭐 북카페, 뭐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뭐 저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경기장,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탁구장, 뭐 주민 당구장, 탁구장. 주민 관광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하게 필요하면 일정한 비용을 낼 수도 있잖아요. 완전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뭐 큰 손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사회공헌 하죠. 저희들 또 뭐 탁구장, 당구장, 뭐 도서관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부 비용을 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사회가 그 1년에 벌어들이는 8조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가 전 참 궁금합니다. 그 도박시설은 신용카드를 못 쓰게 돼 다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정치자금으로 빠진다는 뭐 의혹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돌긴 하던데. 전 그런 건 이제 뉴스타파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겠네. 탐사를 한번 해달라고. 깊은 데 갈 때는 뉴스타파. 끝내 이길이라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수설 했는데 파주시도 시장이 아이들 학교급식을 개학하려고 한답니다. 정말 나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경남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파주도 여기도 아마 새누리당 시장님인가 본데 새누리당 분들은 아무튼간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당의 방침인가 보네요. 이러면 사실 아이고 참 웃기는 게 이 노인 세대 분들이나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새누리당 당원인 분들이 노인 우리가 이제 무임승차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복지승차. 그렇죠. 다 부자든 가난한 노인든 복지승차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도 예쁘게 써드리고. 근데 손자들 무상급식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얼마 전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면 내 돈 내고 타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철 적자의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65세 노인 이상. 복지승차. 우리 무임승차라도 안 해. 우리 그 노인분들 상처받을까봐. 공짜 승차다. 뭐 공짜 좋아한다. 이러고 애들 막 공격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신들 공짜 좋아한다. 공짜 승차 공격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노인 존경승차다. 복지승차다. 어때요, 위원장님? 말 괜찮죠? 좋네요. 그 선배 세대에게 그 정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복지급식. 복지급식, 괜찮습니다. 교육급식, 의무급식.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할아버님들과 손주들이 다 이렇게 권리를 누리면 되는데 자기들은 다 누리면서 공격한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래놓고 도박장까지 만들어. 그 얼마 전에 그
김진혁 PD인가요? 그 만든 예. 영상을 EBS, 제가 EBS, 영상을 본 적이 이지식 있는데요. 채널, 예. 거기서 보니까 독일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 거의 8만 원, 7만 원, 우리나라 수준 그런 정도인데 예. 40만 원 정도 수준을 올리는 한 학기 등록금을 거의 거저죠. 예. 그런데 그거를 반대했는데 예. 독일의 노인분들이 예. 내가 복지 혜택을 덜 받아도 좋으니 예. 자라나는 독일의 대학생들은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해라. 지금 라고 예. 독일 노인분들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야, 예. 참 독일이 참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독일 노인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예. 자신이 좀 덜 복지 혜택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저는 참 독일 대학생들은 정말 16개 주 전부 그 주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전부 무상교육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네. 밥팩을 생활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에도 힘들잖아요. 예. 가난한 학생들은 휴학하거나 알바를 해야 되니까 아니다 공부해라고 생활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훌륭한 친구들이 예. 똑똑한 친구들이 그런 독일로 예. 이렇게 많이 또 유학도 많이 가요. 유학 많이 갑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갑니다. 예. 유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해줘요. 그럼요. 유학생 교육의 보편성 때문에. 그리스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리스 대학이 아직도 여전히 무상으로 예. 대학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진짜 너무 웃깁니다. 쿠루루님께서 경남 의무십대 방송에 대해서 양산시 학부모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리더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지치고 주변 학부모들 이미 관심 멀어지고 있어요. 허문화 선생님 리더이십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허문화 선생님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허문화 선생님, 양산시 학부모님, 경남 다 학부모님 힘내십시오. 지금 다시 지역별로 친환경 의무식 부활하는 조례도 다시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홍준표 소환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경남쯤 여러분 힘내시고요. 늦봄님께서 안진걸님 고맙습니다. 늦봄도 우리 문익환 목사님 호 아닙니까? 네. 강진의 늦봄 학교라고 있죠. 예, 네. 그립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엑스마스크님께서 아몰랑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하다 말미 많긴 혼자말로 아몰랑이라고 진짜 말해서 박근혜 합법으로 나왔답니다. 출처가 바로 풍자가 거기서 아니라 나온 실제 했단 거. 말이랍니다. 그랬군요. 네. 예.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벌써 8시 27분이에요, 위원장님. 금방 가네요. 정말 금방 하죠.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될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다음에 이제 정의당하고 우리 야권의 혁신과 네네, 통합, 좋습니다. 정권교체 그 비법 네. 한번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용산으로 주말마다 용산으로 와주십시오. 네, 예. 주말마다 용산으로 와주시는데요. 그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예. 도박하시는 분들은 직접 과천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용산이 지금 2년 반째 아이들의 교육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도박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지쳐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들 그리고 수녀님들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모임에 그런 운동에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용산에 오시면 같이 힘을 예. 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도박장 반대 운동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돈과 탐욕이 아니라 그리고 친박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학교 앞에 관광호텔도 짓고 도박장을 짓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이와 학생 그다음에 생명과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용산의 학부모이자 정의당 용산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욱 선생님과 아주 즐거운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용산으로 오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